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주민센터와 바삭 팝콘의 콜라보 공동 구매. 주민센터 영상 볼 땐 바삭 팝콘과 함께하세요. 현재 센트럴역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암길역까지 가스가 퍼진 상황입니다. 이 씬은 완공 직전이라 아직 차가 다니지 않는 춘천대교에서 촬영했습니다. 이 영화가 다른 재난 영화에 비해 좋았던 점 중 하나가 안전 불감증인 고위직이나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장 100만 대표를 어떻게 대필시켜요? 여기에 쓰나미가 온다 카다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어젯밤부터 6.5짜리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능한 공무원 같은 사람 속 뒤집어지게 만드는 빌런이 없다는 것이었죠. 다 꺼져 이 개X나! 라고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난 문자도 잽싸게 보내고 바로 현장에 투입해 열일하는 구급대원들. 빨리 이게 뭔지 알아내야 대응을 하든가 하지. 결국 무리 해결책이란 걸 밝혀내고 살수 작업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내려가서 열쇠 찾아봐요. 그래도 내려가 보자고요. 마치 만화처럼 고개가 확 제껴지는 건 강기영 배우의 깨알 같은 디테일입니다. 비어있는 서랍에 펜을 하나 넣어둬서 또르르 굴러 내려오는 컨벤션을 따르고 싶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 장면처럼 말이죠. 이 새끼 이거 아예 살 생각이 없는 새끼구만. 각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소품을 찾아다니는 가족들. 이거 어때? 용민은 이 클립을 언젠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계속 넥타이에 꽂아두고 있었습니다. 방독면만 있으면 그냥 1층 가서 열쇠 가져오면 되는 건데. 지 혼자 쓰려고 방금 숨겼던 방독면을 다시 꺼내온 구점장. 여기 방독면 있다. 내가 위치 어딘지 알려줄게. 아니요. 구점장이 본인은 천식이 있다며 끝까지 용수를 내려보내려고 위치를 설명해주는 장면이 더 있었지만 그래도 재난 영화인데 코믹한 장면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옥상 밖에서 열 수 있는 거지. 창밖으로 나가서 옥상으로 올라갈 결심을 한 용남. 보통 이런 상황에 닥치면 어떻게든 옥상문을 따거나 부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요. 용남이 틀을 깨고 각성한다는 영화적 허용으로 창을 깨고 위로 올라간다고 설정했습니다. 초반 철봉 마스터 용남 장면이 이 설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밖에서 열 수 있는 거 확실하지? 이 장면 전에 용해가 SNS를 통해 헬기 구조가 시작됐다는 정보를 얻었을 때 창밖으로 헬기를 애타게 불러보지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설정과 이때 창밖으로 옥상을 바라보며 결심하는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이 상패는 혹시나 유리가 진짜 깨질까봐 고무로 제작한 소품입니다. 이게 지금 깨져버리면 유리를 다시 만들어 다음날 다시 찍어야 하거든요. 무거운 상패와 회전력으로 유리를 깨고 히어로로 각성한 용남. 의주가 들고 있는 건 공구 박스입니다. 옥상 문을 따려고 나름 준비한 깨알 같은 디테일이죠. 의주야 로프나 끈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있으면 좀 찾아봐줘. 용남이 뛰어서 넘어가야 할 건너편 건물까지 세트로 제작했습니다. 용남이 완강기의 로프를 몸에 감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완강기의 로프 안에는 와이어가 심어져 있어 절단기로 잘리지도 않고 밧줄처럼 말아서 몸에 감을 수 없다고 하네요. 완강기 로프와 비슷한 디자인의 요트용 로프를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야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를 보자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용남. 용남이가 뭐? 엄마가 오면 무조건 못 뛰게 말릴 것이고 본인도 무너질 것을 알기에 엄마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간다는 설정입니다. 이 먼 거리를 조정석이 직접 뛰어서 성공했습니다. 이 장면은 웃음기 빼고 정말 진지하게 촬영한 컷인데 예상치 못하게 관객석에서 웃음이 터진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솔직히 저도 좀 웃었습니다. 두 인물의 연결고리 카라비나와 분필. 카라비나도 보라색으로 만들었네요. 분필을 깨서 초크 가루로 사용하는 것도 실제 사례를 고증했다고 합니다. 완전 성룡 수준인데 이 장면 역시 대역 없이 100% 조정석 본인이 다 직접 뛰어 올라갔습니다. 할 수 있어 용남아. 연회장 외벽으로 점프 뛰는 컷만 대역 배우가 대신해 찍었다고 합니다. 철봉에서 튀는 실제 불꽃을 CG로 더 키워 잘 보이게 했습니다. 연회장 건물 외벽은 김자인 클라이밍 선수의 오빠인 김자비 선수의 고증을 통해 실제 선수가 할 수 있을 법한 위치에 홀드를 만들어 제작했습니다. 15m 높이의 건물을 세트로 만들었는데요. 감독은 미술 감독이 만들어 놓은 마치 놀이동산 궁전 같은 거대한 세트를 보고
신인 감독인데 일이 너무 커진 거 아닌가 겁이 날 정도였다고 하네요. 조정석은 15m 높이에서 대역 없이 실제 본인의 힘으로 등반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몸에 와이어를 달긴 했지만 끌어당겨 주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게 올라가는 연기를 해야 하는데 진짜 힘들게 올라가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만 했습니다. 실제 전완근이 다 털려서 자연스럽게 나온 연기의 디테일입니다. 조정석의 외로운 고군분투가 시작됩니다. 이 등반 장면을 세트에서 혼자 3일간 촬영하니까 찍는 도중에도 막 몸이 좋아져서 마지막 3일째 되는 날은 실제로 어깨가 넓어졌다고 하네요. 아, 나 잘했어. 나 기특해. 그럼 나도... 야, 너도 할 수 있어. 감독은 이렇게 고생하는 배우의 얼굴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지만 계속 벽을 보고 있어야 하니까 뒷모습만 찍어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고 하네요. 전등이 이렇게 떨어져 버릴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얼굴에 부딪히면 엄청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순간적으로 잘 피했다고 하네요. 최고 난이도 끝판왕 사자상을 눈앞에 두고 암벽 등반에서 실패했던 게 연습이 돼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느낌의 교차 편집은 편집할 때 편집자의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아니 사자한테 개새끼라고 뻘하게 터진 대사였죠. 암길동 32-1 라이온 빌딩 6층 구름정원이요. 여담으로 이 건물이 라이온 빌딩이기 때문에 사자상을 설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도에 한숨을 내쉬는 관객이 많았던 반면 해외 영화제에서는 박수와 함성이 터진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이 옥상은 춘천 야외 세트장에 만든 다른 세트입니다. 사실 구름정원 내부를 생각하면 이 옥상 세트가 좀 좁은 감이 있는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벽면에 가스에 가려진 지붕을 만들어 공간이 더 있음을 표현했습니다. 용남이 가족을 만날 때 의주는 문 쪽에 서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문이 다시 닫혀서 잠길까봐 혹시 더 올라올 사람을 위해 잡고 있다는 설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면 문을 쓰레기통으로 고정시켜 놨다는 깨알 같은 디테일이 있죠. 아무것도 없는 크로마판을 보며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입니다. 이게 SOS 구조 신호예요. 2019년 여름을 강타했던 따따따 모스부호. 실제 모스부호로 SOS를 따로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는 위치는 헬프의 H를 표현했죠. 이 장면 역시 감독은 시나리오에 써놓고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걱정했다고 하는데요. 배우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해주니 뭐 완전 대성공이었죠. 어젯밤 11시경 이 영화는 사건의 주범인 테러범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시켜 용남과 의주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고 합니다. 유독가스 테러 용의자는 앤서 화학 공동 창업자이자 빌런에 대한 설명 따위 그냥 뉴스 보도로 퉁쳐버렸죠. 벽에 그려진 수많은 X자는 유독가스 배합에 실패한 횟수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97번째 성공했다는 건 시약병에 쓰여진 숫자로 알 수 있죠. 실험용 쥐는 용남과 의주를 상징하는 2마리로 설정했고요. 두 시약을 각각 탱크로리에 넣는 장면까지 어둡고 무거운 톤으로 촬영했는데 분위기가 전체적인 톤과 어울리지 않아 삭제했다고 합니다. 용수야! 용민과 용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 재난 영화지만 유쾌함과 코믹함이 더 중요했던 감독입니다. 사람 살려주세요! 이젠 셔츠를 다 풀어 헤친 용수. 따따따 박자를 놓치는 건 유수빈이 설정한 아이디어입니다. 의주가 간판의 조명을 껐다 켰다 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용해가 3단 고음으로 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 뒤에서 화면에 잡히지 않아도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는 엄마와 누나가 보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액션은 대역 배우가 대신했습니다. 용남인의 가족도 많은데 의준의 가족까지 등장하면 이야기가 너무 많아져서 의주가 휴대폰을 떨어뜨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부모님께 연락을 못했다고 설정했습니다. 이후에 로비 전화기로 집에 전화 거는 장면을 찍긴 했는데 그 역시 삭제했다고 하네요. 노약자부터 탑승하세요! 환자와 노약자부터 타라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구점장이 보이네요. 그래도 환자를 챙기며 들어가는데요. 타이타닉 때 개처럼 너무 얄밉게 설정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구조 바스켓은 마치 진짜 있을 법 하지만 미술 감독이 그럴듯한 디자인으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제작해서 진짜 사람을 태우고 높이 띄웠다고 하는데요. 중량 초과되면 케이블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요.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바스켓 안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건 여러 번 테스트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아역 배우는 태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감독의 강력한 요구로 CG가 아니라 실제 바스켓을 저 높이까지 띄웠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구름정원 부점장이야. 멋있게 말하지만 너무나 인간적으로 울고 있는 의주. 어쩜 이런 상황에서 용남은 아직 의주의 얼굴을 못 보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난 아직 멀었어. 이제서야 의주의 얼굴을 본 연기의 디테일. 그나저나 울고 있는 유나는 정말 귀엽네. 조명 감독 회심의 스팟라이트. 국내에선 찾을 수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 세상에서 제일 밝고 가벼운 미군용 빔 라이트를 직구해서 드론에 매달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나가면 저런데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날씨가 추워서 입김이 계속 나오는데 조정석 배우는 CG로 지우기 힘들다며 숨 안 쉬고 대사를 치는 엄청난 노하우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런 게 가능해? 왜 안 와 여기? 어디가? 안타깝지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하는 구조대원. 겁나 멋있어. 스봉 슈트.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슈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감독은 고민 끝에 쓰레기 봉투를 생각해냈습니다. 춘천 시내에 무해한 가스를 뿌려놓고 진짜 비닐로 만든 옷을 입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진짜 비닐을 입고 뛰었으니 비닐 안쪽에 습기가 차서 물이 질질 흐르고 너무 추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화장실을 한번 가려면 옷을 찢고 다시 입어야 해서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이나 커피도 마시지 않고 계속 촬영했다고 하네요. 그런 배우를 위해 감독은 숨이라도 좀 쉴 수 있게 방독면에 숨구멍을 뚫어줬다고 합니다. 구조 현장에 걸린 보라색 현수막에 쓰여진 글은 미술 감독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한 개 남은 정화통을 본인이 끼우고 용남이 향한 곳은 지하철역. 실제 지하철역이라 가스를 뿌릴 수 없어서 그냥 가스가 쫙 깔렸다는 상상을 하고 연기한 후 가스는 전부 CG로 심었습니다. 한편 용남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한 의주는 혼자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의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설정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이뮤나가 대역 없이 실제로 건물을 오르는데 얼굴이 안 보여서 너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뭐 얼굴이 안 보여도 이런 몸의 선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긴 하죠. 용남 개새끼 진짜. 죽은 새끼 개새끼. 얼굴도 안 보이는데 욕하는 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다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